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잃어버린 만주 5천년 비밀. 오늘은 그 제2부로 왜 지금 만주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정말 처음부터 서로 남남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 나라가 각기 다른 신화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주몽의 나라로, 백제는 온조의 나라로, 신라는 박헛것의 나라로 따로따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는 서로 다른 피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깊은 뿌리로 내려가면 이 단절된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들이 남습니다. 왜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부여계통을 자처했는가? 그리고 왜 신라의 건국신화에도 북방 천손사상의 그림자가 남아있는가? 또한 왜 삼국의 왕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또한 신성한 혈통 그리고 제천의 권위를 강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 교육은 대체로 한반도 안에서 시작해 한반도 안에서 끝이 납니다. 또한 고조선은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곧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존재했던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그리고 그 넓은 만주 대륙의 여러 정치 세력은 주변부처럼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사의 실제 흐름을 너무 좁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삼국은 빈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나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국의 건국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주와 한반도 북부와 요동과 압록강 그리고 송화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활동하던 북방계 정치 집단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 교육이 놓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삼국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왜 삼국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그리고 당군 조선 이후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역사의 줄기를 과연 정말 끊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묻지 않는 순간 한국 고대사는 반쪽짜리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북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강국이 되고, 백제는 한강 유역의 지역국가로 축소가 되며, 또한 신라는 경주 분지에서 우연히 성장한 나라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국은 정말로 서로 남남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국의 뿌리를 만주 대륙까지 확장해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국은 따로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바로 당군 조선 이후 흩어진 고대 북방 문명의 여러 갈래가 다시 국가 형태로 피어난 결과였다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서로 싸운 나라로 기억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세 나라를 남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싸웠다는 그 사실이 서로 다른 뿌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는 그 반대 사례를 수없이 보여줍니다. 이는 같은 가문이 왕위를 놓고 싸우면서, 또한 같은 민족이 영토를 두고 다투며 같은 문명권 안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에 더 치열했고, 같은 정통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충돌한 것입니다. 이는 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부여계통을 강하게 의식했고, 백제는 훗날 국호를 남부여라 부르며 자신들의 뿌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고구려 역시 동명왕 전성과 부역의 왕통을 통해 북방 천송 국가의 정통성을 계승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라는 박헛것의 신화 속에서 천송 강림이나 신성 출생과 제천적 권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삼국의 건국 신화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고대 문명권, 즉 각 지역에서 다르게 기억된 흔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만주와 압록강 북방의 기억을, 그리고 백제는 부역의 왕실의 남하와 해양 진출의 기억을, 그리고 신라는 북방 천손 혈통이 남방에서 새롭게 뿌리내린 기억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삼국을 다시 묻습니다. 왜 삼국은 세계의 남남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세계의 집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주는 왜 한국사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이고, 이 만주는 우리 한국 고대사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주는 우리 한국 고대사의 출발점이자 중심 무대였습니다. 이는 고조선의 활동 영역과 부여의 성장 공간이었으며, 고구려의 대륙적 기반 그리고 발해 제국적 영토가 모두 만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사 인식 속에서 만주는 이상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지리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기억의 문제입니다. 만주를 잃어버리면 고조선의 실체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만주를 잃어버리면 부여의 역사적 위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만주를 잃어버리면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의 국가로 축소됩니다. 또한 만주를 잃어버리면 발해는 한국사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만주를 잃어버리면 우리 한국 고대사는 뿌리 없는 역사처럼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사가 한반도 안에만 갇히게 된 순간 당군 조선에서 부여로,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은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주사를 다시 써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만주사는 영토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만주사는 잃어버린 역사 기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주사는 우리 고대사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군조선 이후 계보는 왜 끊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큰 공백은 바로 당군조선 이후 계보입니다. 당군조선은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를 누가 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이 무너진 뒤 곧바로 삼국이 등장한 것처럼 설명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큰 나무가 무너지면 사람과 혈통과 제도와 신앙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족은 흩어지고 제후들은 독립하며 유민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천의식은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면서 왕후는 다른 나라에서 다시 등장을 하며, 따라서 건국신화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당군조선 이후의 계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보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 바로 북부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부여사의 핵심에 고두막한과 고무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바로 삼국의 뿌리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군조선이 무너진 뒤 그 정통성은 어디로 갔는가? 북부여는 그 정통성을 어떻게 이어받았는가? 그리고 고두막한은 왜 동명왕이라 불렀는가? 또한 고무서의 딸 소선호는 왜 고구려와 백제 건국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이며, 또한 파소공주의 남하 전승은 신라 건국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이며, 이 질문들을 하나로 연결을 할 때 비로소 당군조선 이후 끊어진 줄기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큰 나라가 무너지면 사람과 혈통과 제도와 신앙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족은 흩어지고 제후들은 독립하며 유민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의식은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왕후는 다른 나라에서 다시 등장하며 건국신화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바뀌어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단군조선 이후 계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계보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중간 정리를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따로따로 흩어진 세 나라로 보는 기존의 시야를 넘어 단군조선에서 북부여로 또한 북부여에서 삼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 계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단순한 고대 왕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되찾아야 할 것은 바로 만주와 한반도를 하나로 이어보던 역사적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은 처음부터 남남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만주는 바로 한국사 바깥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군조선 이후의 역사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워지고 흩어졌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출 때가 되었으며 이 책은 바로 그 첫 문장입니다. 다음은 문제 제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 신화의 분리 해석 문제입니다. 고구려의 주몽과 백제의 온조, 신라의 박허컷에는 오늘날 각기 다른 건국 시조로 기억이 됩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영웅의 나라, 그리고 백제는 한강 유역에 세워진 새 왕국과 신라는 경주에서 아래서 태어난 신성한 왕의 나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삼국은 마치 서로 아무 관련이 없이 태어난 세 나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의 건국신화는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권의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이며 또한 한 집단이 자신들의 기원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생물학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선택한 신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질서의 탄생을 뜻합니다. 또한 하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왕권이 인간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천명과 제천의 권위 위에서 세워졌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신화를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이 공통된 상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나라 모두 하늘과 신성 혈통, 그리고 북방 이동과 왕권 정통성이라는 공통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각각의 별도 신화로만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혹시 삼국의 건국 신화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고대 문명권이 세 방향으로 흩어져 남긴 기억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 역사의 실종입니다. 이는 삼국 건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할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부여사입니다. 오늘날 역사 교육에서 부여는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나라처럼 취급됩니다. 또한 고구려 이전에 있었던 북방 국가이고 혹은 고구려 건국의 배경 정도로만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여 역사의 실제 비중을 지나치게 축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는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었습니다. 부여는 고조선 이후 만주 대륙에서 고대 한국사의 정통성을 이어간 핵심 국가입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부역의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했고 백제는 훗날 스스로를 남부여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단순히 한강 유역의 토착 국가가 아니라 바로 부여 왕통과 문명적 기억을 계승한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부여사는 우리 한국사 서술에서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여사의 실종은 단순한 역사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고대사 허리가 잘려나간 대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북부여사를 다시
우리 한국 고대사의 중심으로 불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북부여를 복원할 때 비로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두막환과 고무서의 역사적 위치입니다. 북부여사를 복원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두막환과 고무서입니다. 고두막환은 단순한 지방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고 한나라 세력의 압박 속에서 흩어진 조선 유민을 결집시킨 인물로 봐야 합니다. 그가 동명왕이라 불렸다는 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명왕을 고조몽과 연결해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만주 대륙을 다시 밝힌 동명왕으로 바로 고두막한이 존재한다는 관점은 고구려 건국사의 뿌리를 훨씬 깊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고두막한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그는 단군조선 이후 끊어진 정통성을 다시 세운 인물입니다. 둘째는 그는 북부여를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니라 바로 고조선 개성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는 훗날 삼국으로 이어질 왕실계보의 중심 뿌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무서 역시 결코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고두막한의 아들로 그 뒤를 이은 북부여의 왕이었으며 주몽과 소선호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따라서 이 고무서에게 아들이 없었고 그의 딸 소선호가 주몽과 결혼했다는 구조는 단순한 혼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통 승계의 국가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주몽이 고무서의 사위로서 북부여의 권위를 이어받았다면 고구려 건국은 단순한 도망자 영웅 독자 건국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로 북부여 왕통을 개성하고 재편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두막환과 고무서는 삼국 이전의 주변 인물이 아니라 바로 삼국 건국 계보를 이해하는 핵심 축입니다. 따라서 이 두 인물을 우리 역사 서술의 중심에 놓을 때 바로 단군조선과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연결 구조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삼국 건국 계보의 재검토 필요성입니다. 삼국 건국 계보는 이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 서술은 삼국을 각각 독립된 건국 신화로 설명했습니다.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신라는 박헛것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주몽은 어디에서 왔는가이며 그리고 소선호는 또한 어떤 혈통과 정치적 기반을 가진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비류와 온조는 단순히 주몽의 아들인가 아니면 북부의 정통성을 남쪽으로 옮긴 왕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박헛것에는 정말 경주 땅에서 우연히 등장한 시조인가 아니면 북방 천손 혈통의 남아와 관련된 인물인가 하는 것이며 또한 파소공주의 전성은 왜 신라 건국과 연결되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삼국의 계보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북부여 고두막한 계통의 남아와 관련이 될 수 있고 또한 고구려는 고무서 단군의 왕통을 주몽이 개성한 국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백제는 소선호와 비류 온조를 통해 북부여와 고구려의 정통성이 남아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삼국은 세계의 별도 출발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진 세계 정치적 분가인 것입니다. 또한 삼국 건국 계보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히 족보를 다시 쓰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고대사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의 관계를 전쟁과 경쟁의 역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형제 국가의 역사로 볼 것인가? 이 차이는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눈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부를 종합 정리하면 문제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삼국은 따로 태어난 세 나라였는가? 아니면 당군조선과 북부의 정통성을 나누어 개성한 한 뿌리 세 나라였는가? 따라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신화를 따로 읽으면 삼국은 남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북부 여사를 복원하고 고두막환과 고무선을 그 중심에 놓고 소선어와 파소공조의 계보를 다시 연결하면 바로 우리 삼국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사로 다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단지 만주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만주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우리의 역사 계보이며 삼국을 하나의 뿌리로 바라보는 기억인 것입니다. 다음은 제3부로 당군조선의 해체와 만주 대륙의 암흑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